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인한 인구 감소로 경상북도 일부 시군에서는 지역 소멸이라는 위기에까지 몰리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미래 인구 감소를 대비해 도시기본계획의 패러다임을 전환합니다. 인구 감소에 대한 위험인식이 도시구조 재편에 처음으로 반영됐습니다. 결핵으로 인한 대구 지역 사망자 수가 해마다 100명이 넘고 결핵 환자 수도 매년 2,000명이 넘습니다. 대선에 출사표를 낸 김관용, 유승민 두 후보의 운명이 다음 주에 결정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부터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는 인구 감소로 이어져 지방이 사라질 것이란 위기감이 나올 만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 바로 경북인데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경북의 실태를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위군의 한 면소재지입니다. 인구 2,600여 명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65살 이상이어서 젊은 층 보기가 어렵습니다. 젊은 사람 키봤자 한 동네 그저 며칠 옛날 하면 10분 일도 안 되죠. 이렇다 보니 지역 공동체의 활력은 고사하고 일손 구하는 것조차 힘듭니다. 일할 사람들이 다 70대 거의지, 60 넘어 70대 거의 일하지. 그 알로는 일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면에 있던 고등학교는 학생 수 감소로 올해 초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는 초등학교도 같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한때 학생이 1,000명을 넘어 2부제 수업까지 했던 이 초등학교의 전교생은 불과 57명. 올해 신입생 7명을 받은 것만도 다행입니다. 군위군 전체 학생 수가 2,000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 공교 7개 남았는데 전체 초등학생 수가 500명이 채 안 됩니다. 지난 1998년 280만 9천 명이었던 경상북도의 인구도 지난해에는 270만 300여 명으로 줄어 해마다 5천 명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학교나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인구 유출까지 겹치면서 저출산 고령화는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년 동안 도내 19살 이하 인구는 80만 2천여 명에서 48만 6천여 명으로 반토막 난 반면 65살 이상 인구는 26만 6천여 명에서 53만 8천여 명으로 2배가량 급증했습니다. 인구 감소로 지방이 소멸될 것이라는 위기감은 우려를 넘어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이 같은 인구 감소로 지역에 따라 존립 기반마저 위협받으면서 경상북도가 도시기본계획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인구 감소에 대한 위험 인식이 도시구조 재편에 처음으로 반영됐습니다. 계속해서 박재형 기자입니다. 미래 도시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도시 기본 계획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목표 인구입니다. 목표 인구가 감소하면 대형 사업 추진과 예산 확보, 인프라 확장 등 도시 규모 설계에 제약을 받습니다. 이 때문에 자치단체들은 인구를 최대한 많이 반영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목표 인구가 가미되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이제 도시의 각종 지표도 다 그만큼 줄어드는 그런 형상이 됩니다. 20년 전 경상북도가 예측한 2020년 경상북도 인구는 396만 명. 현재 경북도 내 인구가 270만 명 수준이니까 무려 120만 명이나 차이가 납니다. 예측이 완전히 빗나간 겁니다. 경상북도가 20년 전 설정한 미래 인구 예측을 현실에 맞게 바꾸기로 했습니다. 인구 감소라는 엄연한 사회 현실을 감안해 예전의 성장 위주의 도시 계획을 내실 있게 다시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과거처럼 이렇게 무한정 이렇게 시군에서 요구하는 대로 인구를 다 잡아주는 것이 아니고 상당 부분은 심의 과정에서 감될 걸로 봐집니다. 실제로 최근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오는 2030년 목표 인구로 경산시가 45만 명, 안동시가 35만 명으로 제시했는데 각각 42만 명, 28만 명으로 축소됐습니다. 나머지 자치단체들도 목표 인구의 하향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인구라는 지표에 맞게 각종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근거를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인구 규모가 실행 가능한 혹은 실현이 가능한 인구 규모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구 감소라는 시대적 현실 속에 자치단체의 미래 발전 전략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독도 영유권을 기술한 고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하자 지역에서도 규탄 성명이 잇따랐습니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성명을 내고 초중학교 교과서 학습 지도 요령 초안 공개에 이어 고교 교과서에서도 독도를 왜곡 기술한 것은 영토 침탈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경상북도 의회도 일본 정부가 앞장서 역사적 사실을 날조하고 근거 없는 주장을 교과서에 명기하는 행태를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주군이 의성 청송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 등록이 오늘 마감됐습니다.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치르는 이번 재선거는 대선 전초전 양상을 띠면서 각 당마다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주군이 의성 청송 국회의원의 4.12 재선거 주자가 확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태 후보와 자유한국당 김재원, 바른정당 김진욱, 가자코리아당의 류승구 후보와 무소속 박완철 배익기, 성윤환 후보까지 7명입니다. 국민의당은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번 선거의 상징성도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재보궐 30곳 가운데 국회의원 선거는 유일한 데다 조기 대선과 한 달 간격을 두고 치러지면서 대선 구도를 점쳐볼 수 있는 민심의 풍향계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번 선거구는 지난 총선에서 당시 새누리당 김종태 전 의원이 77%라는 전국 최고의 득표율로 당선된 곳입니다. 변화의 조짐들이 보이고 있어요. 야당에 대한 지지도가 예전보다 훨씬 더 높아졌고 여당도 이렇게 분화가 되어서 지지가 갈리고 있으니까 민주당은 친박 핵심인 김재원 후보를 겨냥해 한국당이 탄핵에 책임이 있는 후보를 공천했다며 적폐 청산을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수성에 나선 한국당은 결자 해지의 자세로 보수 정치의 위상을 회복시키겠다고 강조합니다. 바른정당은 한국당과의 결별 후 첫 선거라는 점에서 한국당 심판론을 내세웠고 가자코리아당도 대선 전 존재감을 확인하겠다는 각오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보수정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대선 후보가 다음 주 최종 결정됩니다. 지역에서는 김관용, 유승민 후보가 나서고 있는데 어떤 결과를 낼지 관심입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른정당은 나흘 뒤인 오는 28일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 가운데 한 명을 대선 후보로 최종 결정합니다. 대구 출신 유승민 의원은 호남권, 영남권, 충청권 국민정책평가단 투표에서 모두 승리한 여세를 몰아 수도권 투표까지 석권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은 국민정책평가단 투표 인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남경필 지사의 텃밭이어서 유승민 의원과 치열한 득표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지명도와 또 당내 어떤 그 조직표 이와 같은 그 큰 장단점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는 31일 대선 후보를 최종 결정합니다. 친박계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보수 후보 단일화, 지방 분권 개헌 등을 주장하며 1차 컷오프를 통과하는 등 보수층에서 나름의 세를 형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보수 단일 후보를 만들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이상도 우리가 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 김관영 지사 입장인 것 같은데 나름대로 TK를 중심으로 한 보수들이 살 길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남은 일주일 동안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김진태 의원의 전국적 인지도를 넘어설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무엇보다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는 친박 세력 청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도 약점입니다. 뚜렷한 대선 후보가 없는 보수 진영에서 단일화나 전략적 연대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지역 출신 두 대선 후보의 운명은 다음 주 결정됩니다. MBC 뉴스 이상온입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경주 지진으로 인한 문화재 피해가 4개 시군 67건으로 집계돼 43억 8천만 원을 들여 복구하고 있습니다.
석굴암 화장실 지붕 보수 등 국가지정 문화재 17건은 복구를 끝냈고 국가와 도지정 문화재 28건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불국사 대웅전 지붕은 실시 설계가 끝나 공사에 들어갔고 나머지 21건도 곧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결핵의 날입니다. 후진국형 질병으로 알려진 결핵에 걸려 대구에서만 연평균 100명 이상이 숨지고 있습니다. 결핵은 과거 가난한 시절의 질병이 아니라 현재도 치명적인 질환인 셈인데 잠복 결핵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대한결핵협회의 무료 결핵검진 차량에서 X선 촬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핵 발병이 좀처럼 줄지 않아 대한결핵협회가 직접 환자를 찾아 나선 것입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대구에서만 결핵으로 사망한 환자는 연평균 120명. 같은 기간 대구에서 발생한 신규 결핵 환자도 연평균 1,75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매년 3만여 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해 2,200여 명이 숨지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결핵의 피해가 가장 심각합니다. 후진국형 질환인 결핵이 좀처럼 줄지 않는 것은 결핵 환자가 많았던 7, 80년대 이전에 감염돼 잠복 결핵 상태로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성인들 층에서 결핵균을 많이 잠복해 있는 거죠. 그래서 복균자들이 많다고,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해서 결핵 환자가 많이 발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복 결핵은 결핵균에 감염돼 있지만 증상이 없고 결핵균을 전파하지도 않는데 면역력이 떨어지면 발병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성인 중 30% 정도가 잠복 결핵 상태입니다. 정부는 결핵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이 크다고 보고 올해 1월부터 병역 대상자 34만 명에 대한 잠복 결핵 검진을 시작으로 결핵 발병을 사전에 막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잠복 결핵인 것을 알고 사전에 치료를 받으면 결핵 발병을 최대 90%까지 막을 수 있습니다. 일단 결핵 환자로 판명이 되면 꾸준한 약물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규칙적으로 약을 꾸준하게 복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약을 끊으면 치료도 실패하고 또 내성결핵으로 갈 가능성이 균의 내성만 키우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 없이 2주 이상 기침이나 가래가 지속되거나 결핵 환자와 장시간 접촉했을 때는 결핵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동해안 대표 맛축제인 영덕 대게축제가 개막했습니다. 대게 원조 고장답게 대게를 주제로 다양한 즐길거리와 이색적인 먹거리가 마련됐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고려 태조 왕건의 진상에 따른 영덕 대게를 스토리텔링한 주제 공연 천년의 맛. 공연장에는 폭소가 연발합니다. 대게를 실어 나르는 상인의 모습에서 힌트를 얻은 대게 싣고 달리고 참갑이 10,000원을 내고 이기건 지건 20,000원짜리 대게를 2마리나 챙깁니다. 최고의 각축장이 된 대게 낚시터. 요령을 익힌 참가자들은 5-6마리씩 낚아 올립니다. 가족들이 먹을 충분한 양이 됩니다. 운이 좋으면 금반지를 낀 대게를 낚기도 합니다. 대게도 4마리 잡았고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금반지 낀 게를 처음 봐가지고 이걸 제가 잡았어요. 우리 참 부부끼리 추억이 남을 겁니다. 매우 기분 좋아요. 영덕대게 축제장에는 웃음을 선사하는 즐길거리가 많지만 그래도 먹을거리가 빠지지 않습니다. 대게가 들어간 빵과 국수, 라면 등 주전부리가 다양합니다. 외지 상인이 아닌 지역 주민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지만 영덕 대게빵에는 대게살이 있습니다. 참 맛입니다. 드시러 오세요. 영덕군은 비싸서 먹기 어려운 대게를 활용해 대게 햄버거와 대게 비빔밥 등 메뉴를 개발하고 오는 5월쯤 지역의 레시피를 전수할 계획입니다. 축제의 다양성,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또 우리 서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지난번 셰프죠 에드워드 건을 통해서 7가지 음식 요리를 저희들이 개발해 놓은 상황입니다. 한국 관광의 별로 뽑힌 대게거리를 산책하는 것도 여행의 멋입니다. 대게축제는 일요일인 모레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DGB 금융지주는 오늘 제6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박인규 DGB 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을 재선임했습니다. 지난 2014년 3월 회장으로 선임된 박 회장은 재선임 결정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3년 동안 회장 임기를 수행하게 됩니다.
대구은행 주주총회에서는 등기이사로 임한호 부행장을 재선임하고 송무영 부행장을 새로 선임했습니다. 내일 오전 9시 30분에 방송되는 대구 MBC TV토론 시사톡톡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중국의 사드 보복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금리의 동반 상승으로 가계부채 부담과 부동산 시장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돼 대책이 필요하고 중국의 경제 보복에는 중국 의존도를 탈피하는 실질적인 노력과 정치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경상북도가 오늘 오전 안동 웅부공원에서 지역 기관 단체장과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서해 수호의 날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이후 지속된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에 맞서 서해를 수호하다 고귀한 생명을 바친 호국 영웅들의 희생 정신을 기리는 정부 기념일입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달서구 지부는 2015년 1월부터 2년 임기 동안 노조비 수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전 지부장 50살 김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전공로 달서구 지부는 전 집행부가 작성한 회계장부를 검토하다 이상한 점을 발견해 회계법인에 확인한 결과 횡령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전 지부장은 돈을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고 노조 사업에 썼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내에게 온 우편물을 동의 없이 뜯어서 본 남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